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가 섞인 채로 영원히 묶인 끈이라고. 하지만 그 끈은 나를 조여오며 숨을 막히게 할 뿐이었다. 그날 서울에 비가 쏟아지던 오후, 나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지만 주머니엔 동전 몇 푼뿐. 직장에서 야근 후 받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벤치에 앉은 노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빈 종이컵을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엔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도시락을 내밀었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그냥 웃으며 돌아섰다.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남을 위해 포기하는 것,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나 자신을 잃어가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또 그 생각을 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사는 걸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사라졌고 나는 삼촌네에서 자랐다. 삼촌은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나를 고아처럼 대했다. 너는 우리 피가 아니야? 내 엄마가 잘못해서 그 말은 매일 반복됐다. 학교에서, 식탁에서, 밤마다. 나는 참았다.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고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삼촌네 식구들은 여전히 나를 하인처럼 썼다. 언니는 내 옷을 훔쳐 입고 사촌들은 내 돈을 뜯어먹었다. 가족이잖아. 도와줘. 그 말에 나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가치라고 믿었으니까. 그 주말 삼촌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평소처럼 나는 부엌에서 요리하며 서빙을 했다. 언니는 새 가방을 자랑하며 웃었고 사촌 형은 야, 너 아직도 그 싸구려 핸드폰 쓰냐? 라고 비아냥거렸다. 삼촌은 소파에 앉아 내가 좀 더 예쁘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삼촌.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는 항상 희생양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물이 흘렀다. 언젠가. 나도 내 삶을 살겠어. 하지만 그 언젠가는 언제 올까? 다음 날 출근길,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같은 벤치, 같은 빈 컵, 어제 도시락. 고마웠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또 도시락을 건넸다. 이제 그만 드세요. 제가 더 사올게요. 그는 웃었다. 그 미소가 나치겄다. 넌 참 착하구나. 내 할아버지가 알면 좋아하시겠어. 나는 멈칫했다. 할아버지요? 제 할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살아 계신다오. 그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소리일까? 우리 집안엔 할아버지가 없는데? 삼촌이 항상 내 할아버지는 배신자야 라고 했으니까? 그 후로 일주일이 흘렀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또 무시했다. 김지은 씨, 당신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지? 그냥 사무실 청소나 해. 동료들은 웃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나만? 그날 저녁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한 카페로 데려갔다. 고급스러운 곳, 삼촌 집처럼. 여기 앉아. 그는 메뉴를 주문하더니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여자와 노인이 있었다. 여자. 엄마였다.
이게 내 할아버지다. 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이 노인이 불가능해. 삼촌의 말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놈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아파트로 갔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엄마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야? 삼촌네가. 돈 때문에 그 말에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삼촌이 엄마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할아버지를 쫓아냈고 엄마를 압박하다가 그 끔찍한 날이 왔다. 나는 울부짖었다. 왜 이제야?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약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그의 손에 쥔 서류 뭉치. 유언장이었다. 모든 재산, 삼촌네에게서 빼앗아 나에게. 하지만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복수였다. 내 가슴 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드디어 나의 턴이었다. 할아버지의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이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삼촌이 엄마를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차를 따라주며 천천히 말했다. 내 엄마는 나의 딸, 유진이었다. 그녀는 삼촌의 사업을 도와주려 했지? 하지만 삼촌은 탐욕스러웠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나를 배신자로 몰아 가족 모임에서 쫓아냈지. 유진은 그 충격으로 차를 몰다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삼촌이 울며 가족의 비극이라고 했던 그 눈물. 가짜였다. 모두 가짜였다.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삼촌네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너를 보호하려 했어? 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그 보호는 나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삼촌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언니가 나왔다. 야, 너 왜 안 출근하고 여기 와? 또 돈 달라고. 그녀의 눈에 경멸이 서렸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언니, 할아버지 아세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는 죽었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할아버지의 얼굴, 젊은 시절. 언니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삼촌한테 물어봐요. 왜 할아버지를 쫓아냈는지. 나는 돌아서서 갔다. 뒤에서 그녀의 외침이 들렸지만 무시했다. 내 가슴 속에 처음으로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 분노는 달콤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나 자신을 위한 감정.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지은이 갑자기 부유해졌대.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상사는 나를 불렀다. 지은 씨, 갑자기 뭐야? 유산이라도 받았어. 그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네, 할아버지로부터요. 그는 웃었다. 운이 좋네. 그런데 우리 회사에 왜 남아? 더 좋은 데 가면 되잖아.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이곳도 똑같다. 나를 이용하려는 자들. 상사님, 저 사직할게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갑자기. 네, 이제 제 삶을 살 테니까요. 문을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아직 불완전했다. 삼촌네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삼촌의 회사 주식 전부 나에게 이전. 게다가 삼촌이 저지른 사기 증거까지. 이걸 공개하면 삼촌은 파산할 거야, 이 변호사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봤다. 지은아, 내 선택이야. 용서할 건가? 아니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다. 용서. 그 단어는 이제 역겹게 느껴졌다. 삼촌네의 모임이 떠올랐다. 내가 청소하며 웃던 그날들. 언니의 비웃음, 사촌의 모욕. 공개하세요. 내 목소리가 단호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후회. 그건 이미 삼촌네 몫이었다. 저녁에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삼촌, 내일 만나요. 할 이야기 많아요. 전화를 끊으며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 도시가 이제 내 것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상처가 아팠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해, 엄마.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삼촌 집 거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삼촌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찻잔을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언니와 사촌들은 나를 노려봤다. 얘야, 너 갑자기 왜 이래? 할아버지. 그게 무슨 헛소리야? 사촌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테이블에 서류를 던졌다. 읽어봐요.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삼촌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내가 날 속이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죽었어. 내 엄마가 만든 환상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피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니에요, 삼촌. 할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그리고 엄마의 죽음. 당신 탓이에요.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뭐? 유진이 사고였잖아. 언니가 울며 삼촌을 붙잡았다. 아빠, 이 미친년이 왜 그래? 사촌 형은 주먹을 쥐었다. 얘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할 줄 알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망할 집. 이 집은 이미 망했어요. 나를 노예처럼 부리던 그 집이 나는 하나씩 떠올렸다. 엄마 장례 후 삼촌이 내 장학금을 빼앗아 사촌 유학 자금으로 쓴 일,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가족 기부라며 뜯어먹던 일, 언니가 내 일기를 훔쳐 동네에 퍼뜨리던 일, 너는 우리 피가 아니야. 그냥 불쌍한 고아, 그 말들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 끝이에요. 회사 주식은 내 거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요. 삼촌이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제발. 가족이잖아. 용서해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일까? 아니, 가짜. 엄마를 잃게 한 그 눈물과 똑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요? 이제 나도 안 봐요. 문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들은 무너져 있었다. 언니의 울음소리, 사촌의 욕설, 삼촌의 절규.
그 소리가 내 귀에 달콤하게 울렸다. 복수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길을 걸으며 나는 울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걸까? 할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지은아. 하지만 그의 눈에도 슬픔이 스쳤다. 이제 뭐 할 거냐? 나는 한강을 바라봤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엄마처럼 강하게.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강남 골목, 비 오는 날처럼. 손님들이 오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밤마다 삼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파산했다. 언니는 결혼을 포기했고 사촌은 감옥에 갔다. 사기 혐의로. 뉴스에 나왔다. 가족 기업 회장, 탈세와 사기 연루. 그 기사를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어느 날 노인 손님이 왔다. 익숙한 얼굴. 할아버지, 아니, 그냥 손님. 그는 도시락을 들고 웃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 준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되찾는 시작. 하지만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내 마음속에 영원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카페를 여는 첫날, 비가 왔다. 서울의 비는 항상 내 마음처럼 차가웠다. 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테이블을 닦으며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그녀도 이런 꿈을 가졌을까? 작은 가게에서 웃으며 커피를 내리는? 엄마, 나 노력할게. 중얼거리며 첫 손님을 맞이했다. 젊은 커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 광경이 부러웠다. 나도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아직 멀었다. 삼촌네 소식이 들려왔다. 아주머니가 자살 시도했다는? 병원에서 언니가 울며 지은이 탓이야 라고 했다. 탓. 웃기지 마. 그들은 나를 탓하며 살았으니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냥 카페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다. 복수가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그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삼촌의 무릎 꿇던 모습, 그 눈물.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엄마의 죽음을 떠올렸다. 그날 삼촌이 엄마에게 돈이나 내놔라고 소리치던 녹음. 할아버지가 공개한 증거. 엄마는 스트레스로 운전 중 졸음에 빠졌다.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에 가까운. 그 생각에 내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해요. 이게 정의예요. 그는 웃었다. 정의는 때론 독이 되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동네 사람들이 카페에 왔다. 김지은 씨, 그 소문 진짜야? 가족 기업 망한 거. 이웃 아주머니가 수근거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이제 새 출발이에요. 그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봤다. 불쌍해. 가족이란 불쌍. 그 단어가 싫었다. 나는 불쌍하지 않아. 이제 강해졌으니까. 하지만 밤에 꿈에서 삼촌이 왔다. 지은아, 왜 나한테 이러니? 우리는 가족이야. 그의 손이
내 목을 조르는 꿈시 깨어나 땀에 흠뻑. 복수의 후유증이었다. 어느 오후 언니가 카페에 나타났다. 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지은아. 제발. 그녀가 무릎 꿇었다. 아빠가. 병원비가 없어. 도와줘. 나는 커피를 내리며 봤다. 그녀의 눈, 예전처럼 경멸이 아니라 절박함. 언니, 당신이 내 일기를 퍼뜨릴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그땐. 어렸어. 나도 어렸어. 하지만 나는 참았어. 돈은 줄게. 하지만 마지막이야. 이 그녀가 고마워하며 갔다. 문 닫히는 소리에 나는 무너졌다. 왜 이렇게 약할까? 복수했는데 왜 여전히 아픈 걸까? 할아버지와 산책했다. 한강길, 바람이 시원했다. 지은아, 이제 놓아줘. 그 상처를 일으키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하지만 놓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뉴스에 삼촌의 재판 소식이 나왔다. 전 회장, 10년 실형. 그의 얼굴, 초췌했다. 나는 TV를 껐다. 승리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끝일까? 아니, 시작이었다. 내 새로운 삶의. 카페가 자리를 잡아갔다. 손님들이 늘었고 웃음소리가 채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다. 김지은, 너는 누구야? 예전에 나는 희생자였다. 이제는 복수자. 아니, 그냥 그 나를 찾는 게 제일 힘들었다. 사촌 형이 편지를 보냈다. 감옥에서.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날 망쳤지만 내가 먼저 잘못했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나를 괴롭혔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피해자일지도. 삼촌의 탐욕 아래서. 하지만 그 편지는 불태웠다. 용서. 아직 아니야?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왜 그 도시락을 먹었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노인으로 변장한 건 내 마음을 보려고 했어? 내가 정말 착한지, 아니면 그의 눈이 부드러웠다. 내 엄마처럼.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엄마는 착했지만 그 착함이 그녀를 죽였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강해질게요. 그는 웃었다. 이미 강해졌어. 병실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카페를 키우자. 엄마의 꿈을 이어가자. 동료가 찾아왔다. 예전 직장에. 지은 씨, 잘 지내? 우리 회사 망했어. 내가 유산 받았다는 소문 때문에. 그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피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미안.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럽네. 나도 그런 가족 있었으면. 부럽다. 그 단어가 아이러니했다. 내 가족은 지옥이었다. 글을 보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 혼자서 가족이 되자. 어느 날 비가 다시 왔다. 문을 열자 노인 손님이 들어왔다. 이번엔 진짜 노인. 아가씨, 도시락 주신 분이 여기 주인인가? 그는 웃었다. 네.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그 말이 따뜻했다. 예전에 내가 돌아온 기분? 하지만 이제 그 착함은 약함이 아니었다. 힘의 원천이었다. 저녁에
언니가 다시 왔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멈칫했다. 삼촌의 죽음. 심장마비. 복수의 끝, 언니? 미안, 왜 미안할까?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녀가 울었다. 너 탓이 아니야. 우리 탓이야. 우리는 처음으로 안아주었다. 그 안음이 오랜 상처를 녹였다. 조금. 밤에 나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내 머리를 흐트렸다. 엄마, 삼촌. 이제 쉬어요. 중얼거리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여전한 무게가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삼촌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강남의 장례식장, 예전 가족 모임처럼.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중심이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업 파트너들, 동네 사람들. 김지은 씨, 축하해. 이제 내 시대야. 그 말들이 웃겼다. 축하. 죽음 앞에서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언니가 다가왔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눈이 붉었다. 사촌 여동생도 왔다. 감옥에서 나온 형은 오지 않았다. 아빠가 마지막에 내 이름 불렀어. 언니가 속삭였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면 그냥 후회. 장례 후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집에 가자.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웃었다. 아주머니, 이제 늦었어요. 저는 제 가족을 만들어요. 그녀가 울었다. 내가 너무 차가워졌어. 차갑다. 예전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나를 삼켰다. 이게 제 따뜻함이에요. 문을 나서며 나는 카페로 갔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가 내 상처를 달랬다.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그는 유언장을 다시 봤다. 지은아, 이 돈 다 내 거야. 하지만 행복하게 써라. 나는 눈물을 참았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아직 갈 데 많아요. 그는 손을 뻗어 내 뺨을 만졌다. 내 엄마를 닮았어. 강하고 착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할아버지,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왜 나를?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죄야. 삼촌을 믿었어. 가족을 믿었지. 그 고백이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울었다. 오랜 시간. 카페에서 새로운 직원이 왔다. 젊은 여자, 나처럼 상처받은 눈빛. 언니,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가족이 함께. 그 말에 나는 내 삶을 봤다. 복수로 시작했지만 이제 치유로 가는 길. 하지만 여전히 밤에 악몽이 왔다. 삼촌의 얼굴, 가족이야 라고 외치는. 깨어나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어느 주말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엄마가 사랑하던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편지를 썼다. 엄마에게. 엄마, 나 이제 살아. 복수했지만 용서도 배웠어. 편지를 바다에 띄웠다. 바람이 불어왔다. 자유로웠다. 돌아와 카페를 보니 손님들이 최고예요. 라고 했다.
그 미소가 내 새로운 가족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 질문이 남았다. 이 행복, 진짜일까? 시간이 흘렀다. 카페는 유명해졌다. SNS에 사진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 커피, 특별해. 주인 이야기 들으니 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내 이야기. 복수와 상처의 이야기. 하지만 이제 희망으로 물들었다. 할아버지가 퇴원했다. 집으로 데려와 카페 위층에 방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쉬세요. 그는 웃었다. 내가 날 돌보는구나. 역전이야. 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했다. 예전엔 내가 돌봄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함께 요리했다. 도시락처럼 간단한 밥상. 이 맛, 내 엄마 거야. 그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가 찾아왔다. 새 남자친구와. 지은아, 소개할게. 이제 잘 살아. 이 그녀의 미소가 어색했다. 나는 차를 내리며 봤다. 언니도요. 대화는 짧았다. 과거를 피하며. 하지만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아빠. 내 탓 아니야? 우리 탓.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놓아요. 그녀가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그 안음이 상처를 아물게 했다. 조금 더. 사촌 형이 나왔다. 감옥에서. 카페 앞에서 서성였다. 지은아. 이야기 좀. 이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미안. 내가. 동생으로서 동생. 웃기지 마. 하지만 그의 눈은 변했다. 이제 새로 시작할게. 내 카페, 도울까? 나는 망설였다. 용서. 복수의 끝. 좋아. 하지만 믿음으로 증명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청소부가 됐다. 조용히, 열심히. 그 변화가 나를 놀라게 했다. 할아버지와 산책. 지은아, 내가 복수한 게 후회돼. 나는 멈췄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돼요. 그는 웃었다. 그게 성장이다. 그 말이 맞았다. 복수는 카타르시스지만 용서는 자유. 뉴스의 아주머니 소식. 새 삶 시작했다. 작은 가게 열었다. 지은 씨 덕분에 전화로 들었다. 나는 울었다. 이 가족 산산조각 났지만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용서했다. 나 자신에게 그 펜 끝이 가벼웠다. 창밖 서울 불빛, 이제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엄마의 빈자리. 엄마, 나 행복해. 중얼거리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가 왔다. 잘했어, 딸. 카페가 1주년을 맞았다. 파티를 열었다. 손님들, 가족들, 모두. 할아버지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이 가게는 지은이의 승리야. 사람들이 박수 쳤다. 언니가 와서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사촌형이 테이블을 닦으며 웃었다. 언니, 최고. 그 광경이 꿈 같았다. 예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이 행복 뒤엔 여전한 아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 밤마다 들렸다. 병은 완치되지 않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내가 있으니까. 그의 미소가 내 힘.
직장 동료들이 왔다. 지은 씨, 내 이야기 책으로 내자 제안이 왔다. 나는 웃었다. 아니요. 이건 내 거예요. 공개? 그 상처를 세상에. 아직 아니야? 대신 나는 강연을 했다. 작은 모임에서 가족의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공감돼요. 그 말에 나는 치유됐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빛이 됐다. 어느 날 노인 손님이 다시 왔다. 그 첫 번째 노인. 아가씨, 기억나? 내 도시락. 그는 웃었다. 이제 내가 사줄게.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의 삶, 나처럼 상처투성이. 착함이 약함이 아니야. 힘이다. 그 말이 내 모토가 됐다. 카페 간판에 새겼다. 착함의 힘. 손님들이 사진 찍었다. 할아버지의 생일,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 도시락을 펼쳤다. 이게 시작이었지. 그가 말했다.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네, 할아버지. 바람이 불어 사진이 날아갔다. 엄마의 사진. 그것을 주우며 우리는 웃었다. 엄마도 축하해. 하지만 그 밤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의 병이 재발.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은아. 미안. 그의 손이 차가웠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울부짖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내 복수였어. 행복하게. 그의 눈이 감겼다. 그 순간 세계가 무너졌다. 다시 배신당한 기분. 왜 또?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슬픔 속에 감사, 그가 준 삶. 할아버지의 장례는 카페에서 했다. 손님들이 꽃을 가져왔다. 주인님, 강했어요. 그 말에 울었다. 언니가 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였어. 그녀의 눈에 후회. 우리는 함께 울었다. 사촌 형이 이제 가족 다시 만들자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한 경계. 용서는 쉽지 않다. 카페를 이어갔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걸었다. 할아버지, 지켜봐요. 손님들이 더 늘었다. 내 이야기, 이제 희망의 이야기. 책 제안이 다시 왔다. 이번엔 받아들였다. 제목은 도시락의 복수. 쓰며 모든 걸 쏟았다. 상처, 분노, 용서. 출간 후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감사해요 라고 했다. 그게 내 치유. 어느 비 오는 날 첫 노인 손님이 왔다. 책 봤어. 내 이야기에 그는 도시락을 건넸다. 이제 내가 웃으며 받았다. 그 순환이 삶의 교훈. 새로운 시작. 카페 체인 열었다. 제주에도. 바다 보며 엄마를 느꼈다. 엄마, 나 성공했어. 하지만 성공 뒤엔 고독. 밤에 혼자 울었다. 복수의 대가, 영원한 빈자리. 언니와 재회. 그녀의 결혼식에 갔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의 드레스 입은 그녀, 아름다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언젠가. 시간이 흘러 나는 30이 됐다. 카페는 전국에 퍼졌다.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비어 있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물었다. 김지은, 너 행복해. 미소 지었지만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엄마의 빈자리, 할아버지의 손길. 사촌 형과 이야기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날 바꿨어. 그는 새 사업 시작했다. 성공했다. 고마워. 그 말에 용서가 완성됐다. 언니의 아이를 봤다. 삼촌, 안아봐. 작은 손이 따뜻했다. 그 순간 가족이 뭔지 알았다. 피가 아닌 선택. 한강다리 다시 섰다. 바람이 불었다. 엄마, 할아버지, 나 이제 살아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다. 다만 미소. 삶은 계속됐으니까. 그리고 그 미소 속에 모든 게 있었다.